자, 실험조사 설계. 이 실험조사 설계는 제가 이제 좀 전에 우리 타당도를 배웠잖아요. 타당도, 내적 타당도 저의 요인, 외적 타당도 저의 요인. 제가 그거 얘기하면서 이 타당도의 저의 요인은 이게 이제 실험조사 설계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던 신뢰도와 타당도하고는 다른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실험조사 설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실험 집단이 있느냐, 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래서 통제 집단이 있냐라고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무작위 할당, 즉 랜덤을 할 수 있느냐, 자, 그 다음에 처치, 조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냐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험조사 설계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 자, 실험조사 설계는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느냐, 한 가지만 갖고 있느냐, 아예 없느냐, 이런 것들로 이제 크게 분류가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려고 하는 게 순수 실험조사, 그다음에 유사 실험조사, 뭐 전 실험조사, 뭐 비실험조사, 뭐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는데요. 자, 순수 실험조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있죠.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실험조사가 이 순수 실험조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빠져 있으면 짝퉁이죠. 순수가 진품이라고 하면은 한 가지 이렇게 빠져 있는 건 짝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짝퉁들이 이제 유사죠, 유사. 유사하다라고 보잖아요. 비슷한 걸 유사라고 하죠. 그래서 유사 실험 조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수 실험 조사가 왜 좋은가라고 하면은 이 무작위 랜덤이라든지 통제 집단 있고 조작을 하고 뭔지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내적 타당도를 내적 타당도 저의 요인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순수 실험 조사가 그나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적 타당들을 얼마나 저의 요인들을 통제하느냐에 따라 이런 상황들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 내적 타당들을 통제해야지만 인과관계라고 하는 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이런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이 순수 실험조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순수 실험조사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가 통제집단 전후 비교조사, 통제집단 후 비교조사, 솔로몬 4집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처음 봐야 되는 것이 이 통제집단 전후 비교조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제집단 전후 비교조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무작위 랜덤을 해야 돼요. 무작위 하고 실험 집단인 O1 곱하기 O2 그다음에 통제 집단인 O3 O4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전검사 사후검사예요. 그러면 사전검사를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 사전검사가 10점이 나왔어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사후검사를 했더니 20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10점짜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게 이 통제집단 전후 비교조사다.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통제집단이 있어야 되고 조작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무작위 할당, 요 랜덤이죠. 이 모두 포함된 설계가 이 순수 실험조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통제집단 전후 비교조사도 요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무작위 할당 집단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단 안에 50명이다. 그러면 야 25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25명은 실험 집단, 25명은 통제 집단에 넣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사전 검사하고 이 실험 집단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사후 검사한 후에 그 점수를 비교해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조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 집단에는 개입을 실시하고 통제는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실험 집단 하면서 방금 이야기한 것 사전에 개입, 사전 조사를 하고 그 위에 사후 조사, 그리고 이제 이 사전 사후를 비교해서 그 점수를 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조사. 그래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조사가 이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조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조사에 우리 또 단점이 있긴 해요. 무조건 단점이 없는 건 아니고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자 보세요. 사전 검사가 사후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있었잖아요. 검사 도구. 검사 요인이죠. 검사 도구가 아니라 검사 요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전 검사가 사후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전 검사를 봤으니까. 사전 검사를 보고 사후 검사를 보는 모든 그 모든 조사는 방금처럼 이야기했던 이 실험 그 조사에 대한 이런 타당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전 조사가 사후 조사에 영향을 미쳐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 맞네. 그러면 좋아. 그러면 사전 검사에서 생겼던 검사 요인이 있잖아요. 이 검사 요인을 없애버리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통제 집단 후 비교 조사예요. 그래서 얘는 똑같이 랜덤을 하고 프로그램 실험 집단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사후 검사를 하고, 통제 집단에는 그냥 사후 검사를 하고, 이 점수를 비교하는 점수가 뭐예요? 통제 집단 후 비교 조사예요. 그랬더니 그 집단과 분리하고 이제 통제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 야, 원래 네가 처음에 조사 집단을 구성할 때 실험 집단 자체가 원래 운동량이 좋았다니까? 그렇게 얘기도 할 말이 없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앞에 사전에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점수가 나왔다고 해서 프로그램의 효과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전 상태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솔로몬 4집단입니다. 즉 뭐냐? 솔로몬 4집단은요. 통제집단 전후 비교조사, 통제집단 후 비교조사를 합쳐놓은 것이 솔로몬 4집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통제집단 전후 비교조사와 통제집단 후 비교조사를 단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솔로몬 4집단이다. 그래서 4개의 집단이 아까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림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림은 모르셔도 되는데 예전에 2013년도에 한번 솔로몬 4집단 그림 찾아라 라고 한번 시험에 문제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이가 없긴 했었는데 지금은 굳이 뭐 그거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이 그림 위에 게 통제 집단 전후 비교조사고 밑에 게 통제 집단 후 비교조사잖아요. 이거 두 개 합쳐놓은 것이 솔로몬 4집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솔로몬 4집단이 제일 완벽해요. 그래서 4개 집단을 만들어서 하는 게 완벽하긴 한데 이 4개 집단을 뭐 서로 만들어서 조사하고 이렇게 돌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4집단을 만들기가 좀 어려운 것이 단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유사 실험조사요. 유사 실험조사, 준실험조사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유사 실험 비슷한 거라고 그랬죠? 뭐가 빠졌을까요? 보통 무작위 할당이 빠지게 됩니다. 무작위 할당. 자, 아까 이야기했던 무작위 할당, 비교, 조작. 그러니까 비교라고 하는 것은 통제 집단이고 조작이라고 하면 프로그램인데 보통 프로그램은 이 조작은 다 해요. 프로그램은 다 진행을 하고 안 할 수 없으니까요. 프로그램을 하고 비교나 할당 중 한 가지가 없는 것이 또는 두 가지 모두 다 없는 것을 유사실험조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위 할당, 비교, 조작 방법에 의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선정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무작위 할당,
비교, 조작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이 제외된 상태. 뭐 한 가지 방법이 제외됐다고 하지만 뭐 한두 가지예요. 한두 가지 제외됐다고 하시면 돼요. 그런 집단에서 비교하는 방법이 유사실험 조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유사실험 조사는 단순 시계열, 두 번째 복수 시계열, 세 번째 비동일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조사로 구분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단순 시계열이죠. 시계열이요. 시계처럼 여러 번 조사하는데 통제 집단이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랜덤을 하냐? 얘 랜덤도 없어요. 랜덤도 없고 통제 집단도 없는 특징인데 조사를 한번 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뭐 예를 들어 2주가 지났어. 그러면 또 한번 조사를 합니다. 또 조사를 해. 그래서 3번 이상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실험 프로그램이 끝나고 뭐 여기서 2주를 봤다라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주를 후에 보고 다시 2주 후에 보고 다시 2주 후에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거와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에 개입 효과가 있으면 여기는 예를 들어 10점, 11점, 10점 이렇게 나왔고 13점, 16점, 뭐 12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조사하면은 차이점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점수를 보고 효과가 있었는지 또는 없었는지를 비교하는 방법이 단순 시계열 조사예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 야, 내가 효과가 있어라고 얘기했더니 야, 그건 네 생각이지. 왜? 통제 집단이 없잖아. 통제 집단이 없는데 그게 가능하냐?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네. 라고 생각하면서 빠른 수긍을 하고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복수 시계열 조사예요. 즉 뭐예요? 단수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 시계열은 그냥 뭐가 없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통제 집단이 없었죠. 통제 집단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얘는 통제 집단이 생깁니다. 통제 집단이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복수 시계열이다라고 얘기해요. 방법은 똑같아요. 방법은 이렇게 똑같이 해서 그 점수를 보려고 하는 것이 복수 시계열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순 시계열이라고 얘기하지만 자, 유사 실험 조사는 무작위 할당, 비교, 조작 방법에서 한 가지 정도 뭐 여기 보면 중 한 가지 방법이 제외된 상태라고 했잖아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한 가지나 두 가지가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단순 시계열 조사는 무작위 랜덤 안 했죠. 두 번째, 통제 집단이 없잖아요. 통제 집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 집단, 비교 집단이 없는 거죠. 비교 집단이 어떻게 두 개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상관이 없다.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사기가 없다. 그래서 복수 시계열은 무작위 랜덤만 하지 않는 거고요. 자, 세 번째가 비동일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조사예요. 자, 비동일. 자, 무작위 랜덤을 했으면 동일 집단인데 비동일이에요. 그러니까 비동일이니까 그냥 똑같이 생겼어요. 생긴 거는. 우리 이제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조사가 요거잖아요. 여기 이제 앞에 R이 있냐. 이게 R이 있으면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조사고 이 없으니까 비동일,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비동일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조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조사해야 똑같아요. 그러나 뭐가 없냐? 앞에 무작위 랜덤이 없는, 무작위 할당을 하지 않는 방법만 다른 것이 이 비동일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조사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똑같아요. 사전 검사하고 사후 검사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방법이 이 비동일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조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가 전실험 조사예요. 전실험. 이 전실험 조사는 비교, 조작, 무작위 할당 이거 뭐 이제 없어요. 없는 거예요. 거의. 선정되지 않거나 이 방법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 전실험 조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실험 조사는 단일 사례 후 비교 조사, 단일 집단 전후 비교 조사, 비동일 집단 후 비교 조사로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단일단 후 비교 조사죠. 뭐 일회성 사례 연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단일 집단 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을까요?
집단이 있는데 집단이 하나 있어. 근데 뭐래요? 후예요,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후에 상황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단일 집단 후 비교조사는 뭐가 없어요. 통제 집단도 없고 사전 검사도 없고 무작위 할당도 하지 않은 것이 이 단일 집단 후 비교조사다. 그럼 얘만 뭐 한 거예요? 조작만 한 거예요. 조작. 조작 하나만 갖고 있는 것이 단일 집단 후 비교조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단일 집단 전후 비교조사요. 뭐 전후 비교조사니까 똑같죠. 전 검사와 후 검사만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보면 내 프로그램에 영향이 있었어. 야, 사전에 없는데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사전 검사를 만든 것이 단일 집단 후 비교조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랬더니 이 단일 집단 후 비교조사는 AB 조사랑 좀 비슷해요. 자, AB 기존에 있었던 현 상태를 보고 그것이 기초선 보는 거죠. 기초선 A를 보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비교된 것을 조사하는 거니까 AB 조사와 유사한 방법이 단일 집단 전후 비교 조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 단일 집단 후 비교 조사예요. 그래서 우리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우리 그 기관에 오면은 처음에 뭐예요? 사전 검사 하잖아요. 사전 조사. 이분이 왜 오셨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제 조사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평가할 때 이런 거니까 처음에 조사하고 진행하고 다시 조사하니까 이 단일 집단 전후 비교 조사를 사회복지 기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비동일 집단 후 비교조사예요. 비동일 집단 후 비교조사. 이거는 이제 뭐 아예 단일 집단 전후 비교조사, 단일 집단 후 비교조사의 단점을 보완한 거죠. 야, 없지 않냐? 없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없냐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얘네 단일 집단 애들의 단점들이 있었어요. 예, 단일 집단 후 비교조사는 사전 검사가 없어서 문제였다라고 했더니 사전 검사를 만들었어요. 봤냐? 그럼 내 프로그램에 있잖아 했더니 뭐가 없대요. 야, 너네 이거 없잖아. 이거. 뭐가 없어요? 통제 집단이 없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단일 집단 전후 비교사와 단일 집단 후 비교사 단점을 보완하는데 그 단점이 방금 이야기했던 뭐예요? 통제 집단을 만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요거예요. 통제 집단에서 한번 하고 그리고 통제 집단이라네. 실험 집단에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통제 집단을 만들어 놓은 형태. 요 형태가 비동일 집단 후 비교조사다라고 이야기하지 합니다. 그래서 사전 검사가 없는 게 특징이에요. 무작위 랜덤과 사전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이 비동일 집단 후 비교조사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 조사 방법이 있잖아요. 이 조사 방법이 어떤 방법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순수 실험 조사는 순수 실험 조사는 무작위 랜덤을 해야 되고요. 조작이 있어야 되니까 조작이니까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고요. 뭐 있어요? 통제 집단이 있는 이 세 가지 모두 있는 것이 순수 실험 설계다, 순수 실험 조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순수 실험 조사는 무작위 할당을 이용해야 된다. 그렇죠. 무작위 할당이 꼭 있어야 됩니다. 무작위 할당이 없으면 준 실험 조사 아니면 또는 유사 실험 조사, 전 실험 조사로 빠져버리겠죠. 자, 2번. 순수 실험 조사가 준 실험 조사에 비해 내적 타당도가 높다. 그렇죠. 자, 준 실험 조사에는 뭐 있었어요? 시계열 조사, 그다음에 복수 시계열, 그다음에 비동일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조사가 있었죠. 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작위 랜덤을 하지 않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내적 타당도에 영향들이 좀 많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순수 실험 조사는 무작위 랜덤도 하고 하다 보니 순수 실험 조사는 유사 실험보다 그 내적 타당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준 실험 조사에서는 사전 측정이 있어야 된다. 자, 시계열 조사가 있죠. 시계열 조사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복수 시계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왔었죠. 그리고 하고 똑같이 쭉. 이거 뭐 통제 집단이 있냐 없냐 차이뿐이죠. 그런 것처럼 유사 실험, 그 다음에 비동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다 있어요. 이렇게 되죠. 사전 측정이 다 있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사전 측정이 모두 있어야지만 유사 실험 설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유사 실험 설계에는 2개 이상의 집단이 필요하다. 정답 4번이네요. 아니죠. 왜요? 단순식이에요. 얘 통제 집단 없잖아요. 통제 집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2개 이상 집단이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일 사례 집단 사전 사후 검사는 전실험 설계이다. 그렇죠. 전실험 설계. 준이 아니라 전실험이죠. 그래서 얘네는 사전 사후 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것이 이거 아니요. 단일 집단이요. 단일 집단 전후 비교조사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것이 전실험에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연구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또 이렇게 이제 나와버리면 좀 지문이 어려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노인복지 간의 노노케어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40명을 무작위로 골라 20명씩 2집단으로 배치했대요. 자, 무작위로 골라서 20명씩 2집단으로 배치했대요. 한 집단에는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다른 집단에는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 10주 후에 2집단 간 자원봉사 만족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다시 검사한 거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기 사전검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집단을 봉사하고 다른 집단에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 사전검사에 대한 내용은 없죠. 자, 사전검사는 없습니다. 자, 사전검사, 요 상황이죠. 그러니까 통제집단 후 비교조사가 된 거예요. 자,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죠. 여기 내용이 없었으니까.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지 않는다. 어떤 내적 타당도? 사전 검사 요인을 제거할 수 있겠죠. 검사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무작위 선정으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지 않는다. 그렇죠. 내적 타당도 쉽게 무작위 랜덤을 했기 때문에 이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지 않습니다. 자, 3번. 통제 집단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설계이다. 아니요, 여기 통제 집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2집단으로 배치를 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통제 집단을 확보하기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2집단이 그냥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전 검사를 하지 않아도 집단 간 차이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이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제 집단 전후 비교에 비해 설계가 간단하며 사회주의에서 많이 활용된다. 그렇죠. 사전 검사 안 하고 그냥 사후에만 하려고 하니까 그 통제 집단 전후 비교보다는 간단하겠죠. 왜? 사전 검사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회주의에서 더 많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네요. 3번. 통제 집단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설계는 우리가 뭘 생각하니까 뭐 시계열 조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각하면 되겠죠. 통제 집단 없는 거. 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니면 전실험 조사로 들어가든지 이런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제 집단 확보하기 어려운 설계는 아니다.